안녕하세요. 독재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초등 때 밥 먹듯이 매일 했던 5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종종 저에게 초등 때 아이들에게 시켜온 것이 뭐냐고 물어보곤 하시는데요. 사실 정말 이렇다 하게 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돌이켜봤을 때 오늘 이야기할 이 5가지는 밥 먹는 것만큼이나 자주 했던 것들이라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마 마르고 닳도록 들은 이야기들이라 식상하게 느껴질 것도 같은데요. 하지만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아이들과 해온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고 나름 제가 내린 결론을 한번 정리해봤으니 다른 관점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이야기에 앞서서 저는 그 어떤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니 혹여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 중 전문 지식과 어긋나는 것이 있더라도 양해하며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놀이, 독서, 대화, 휴식과 미술 활동 이 4가지가 저희 아이들이 초등 6년 내내 밥 먹는 것보다 더 자주 더 많이 해온 것들이에요. 정말 너무나 뻔해서 영상을 꺼버리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초등 때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나아가 고등 때 치고 올라갈 역량을 만들어 주는지를 제가 느낀 바를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갈수록 입시 경쟁이 치열해져서 본격적으로 입시를 대비하는 나이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시대죠. 그러나 이상하리만치 일찍 시작하는 만큼 학습 역량이 뛰어난 아이들은 갈수록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이기도 해요. 물론 초등부터 그 많은 학습량을 다 소화하는 소수의 괴물 같은 아이들도 있지만요. 어차피 입시가 상대평가인 것을 생각해보면 대다수의 평범한 아이들에게 많은 학습을 주입식으로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런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대다수의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많이 무언가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입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평범한 대다수의 아이들은 초등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그나마 도약해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초등 때에는 집어넣는 것보다 끄집어내는 것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주입식 교육을 하지 말고 창의성을 키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교과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주입식 학습은 매우 중요하죠. 아는 것이 있어야 사고의 확장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너무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더 많은 지식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니 역효과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호기심을 꺾어버리고 많은 과제로 아이들에게서 생각할 시간을 뺏어버리고 몸과 마음을 충전할 여유도 없게 아이들을 학습으로 몰아넣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아이들의 희생의 보람도 없이 학습력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고등을 경험해 보면 알게 되죠. 선행보다 중요한 것은 호기심과 생각하는 힘, 스스로 하고자 하는 주체성, 그리고 몸과 마음의 건강이 우선되지 않으면 최상위권은 어림도 없다는 것을요. 선행, 심화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해내야 할 아이들이 먼저 갖추고 있어야 할 역량은 바로 저런 것들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공부가 언제까지 효력이 갈 수 있을까요? 고등 그 어마어마한 공부량과 거기에 더해 끝없이 쏟아지는 수행의 학종 관리까지 그런 것들이 과연 일찍부터 때려 부은 지식만으로 가능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 때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지식을 집어넣는 것은 초등 때는 기본 교과 과정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5학년 정도부터는 학습에 슬슬 피치를 올려야겠죠. 그러나 그것 또한 아이의 놀이 시간, 대화와 휴식, 독서, 예술 활동을 갈아 넣으면서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른들에게 너의 모든 시간을 갈아 넣어 열심히 일만 하고 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집어넣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을까요? 그것은 주체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유를 강탈당하며 쌓아온 지식에서 어떤 호기심과 동기가 생겨 주체성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끄집어내는 것으로는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가 어떻게 노는 것이 더 재밌는지를 알게 되죠.
혼자서도 여럿이서도 놀아보기도 하고 인형놀이 같은 정적인 놀이던 과격하게 몸을 써서 놀던 자신을 발산하며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스타일을 알게 되겠죠. 자기를 아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입시 그 경쟁에서 적응해 살아가려면 자신에 대한 이해와 생각이 있을 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거창한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돈은 많이 벌고 싶어. 혹은 유명해지고 싶어. 이런 것들 말이죠. 거기부터 이야기에 물꼬를 틀고 매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 나가다 보면 내적 동기가 서서히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 때부터 여러 자유로운 활동을 하며 자신을 발산해 알아가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독서는 독서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함께 읽고 대화를 하든 뭘 하든 그야말로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죠. 만화책이든 소설이든 거기서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생각을 더 넓혀 나갈 수 있을 거고요. 휴식을 하면서는 좋아하는 예술활동을 하는 것도 아이의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것이겠죠. 그림 하나를 그려도 캐릭터를 잘 그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풍경화나 디자인 같은 것에 강점이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이런 활동들을 통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와 하고 싶은 것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습의 동기부여는 물론이고 고등 수행이나 보고서 같은 과제를 할 때에도 거침없이 해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꼭 무엇이 되어야겠다라는 진로가 있지 않더라도 진로와 꼭 연결 짓지 않더라도 관심 있는 분야는 깊이 파고드는 근성이 생긴 것이죠.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다가 공부는 언제 하는 거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놀다가 늦어지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하지만 끄집어내는 것을 하자는 것은 그저 놀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확히 제가 말하는 끄집어낸다는 것은 아이의 잠재력을 발견할 가능성을 많이 늘려가자는 것이죠. 자신을 알아가고 자기가 호기심 있는 것이 뭔지 아는 아이들은 생각이 깊어지기 때문에 주체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체성이 있어야 자기 주도가 따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대화로 그런 것들을 꺼내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주도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자기 주도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일 거예요. 나는 원치 않는데 계속 집어 넣으라고만 하죠. 어떻게 주체적이 될 수가 있겠어요? 빨리 과제를 해치우고 게임으로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1분 1초도 생각에 시간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집어 넣으라고만 하니 아이들은 점점 주체성을 잃고 자기 주도는 물 건너 가게 되는 것이죠. 놀이, 독서, 대화, 휴식, 예술 활동 이런 것들에는 강요가 없어요. 독서 역시 부모가 바라는 것이니 강요가 들어가면 역시나 주체성은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함께 읽으라는 거예요. 아이에게만 읽으라 하기 때문에 강요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공부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충분히 자신을 발산하며 자신을 알아가고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을 위해 싫은 공부도 참고 해내는 인내심이 생기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그릇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그릇이 만들어진 아이들은 중고등 때 엄청난 학습량을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초등 때 교과 학습 외에도 지식책 읽기를 강요하고 학습지를 풀고 선행을 달리는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을 온전히 소화하는 아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미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을 가지고 태어난 소위 공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그릇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은 유초등 때 열심히 그릇의 크기를 키워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또한 그릇을 키워준답시고 이것저것 생각할 거리를 억지로 던져주는 것 또한 지양해야겠죠. 아니 그릇을 키워주려면 생각하게 해야 한다면서요. 참 어렵죠.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대화를 하던 책을 함께 읽던 같이 놀이를 하던 나는 무엇을 기대하며 아이와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대 심리는 반드시 보상을 바라게 되어 있고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진정한 끌어냄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대화하고 아이의 생각을 궁금해할 때
진짜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저희 아이가 초등 때는 호기심이나 내적 동기, 그릇의 크기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기로 들어갔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보다 당장 뭘 해야 하는지를 알려달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제 성향상 노는 것을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아이들 공부도 뒷전으로 두고 놀고 수다던 날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클수록 주도성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 주도성을 만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고, 그 결론이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이었던 것이죠. 꼭 스스로 알아서 착착 모든 것을 해 나가야 자기 주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그것은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 더 채워지는 부분이니까요. 한 가지에서라도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근성이 보인다면 이것은 싹이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트 정리 하나라도, 틀린 것 하나라도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보이면 저는 학습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사라지더라고요. 스스로 하려는 아이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